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도수 분포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죠. 다음 자료는 민경인의 모든 학생 10명의 수학 성적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여기 보면 자료가 나타내져 있죠. 61, 87, 94, 72, 59가 있고 84, 81, 79, 61, 75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표로 나타냈는데요. 이걸 도수 분포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50부터 60 미만, 그쵸? 여기 이상이라는 말이 써 있으면서 그 다음에 60부터 70 미만까지, 그 다음에 70 이상에서 80 미만까지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져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 간격이 지금 10이 차이 나네요. 맞습니까? 이렇게 10칸 차이 나게끔 얘는 만들어 놨구나. 그쵸? 이것을 각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계급이라고 해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 이 각각이 별량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이다. 그래서 계급의 크기, 구간의 너비, 폭, 즉 계급의 양끝 값의 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의 표에서 50 이상 60 미만, 그 다음에 60 이상 70 미만 등을 계급이라고 하고, 구간의 너비 이거를 계급의 크기라고 한다. 그래서 계급의 크기는 10이죠. 그쵸? 그리고 계급의 개수, 별량을 나눈 구간의 개수. 그래서 위의 표에서 계급의 개수 몇 개이다? 5개이다. 맞습니까? 여기 1개, 2개, 3개, 4개, 5개다. 그리고 계급값이요. 계급을 대표하는 값으로 각 계급의 양끝 값의 중앙값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계급값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50이 있고 60이 있습니다. 이거의 계급값은 어떻게 합니까?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55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60에서 70은 우리가 65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줄 수가 있겠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계급값은 어떻게 한다? 계급의 양끝값의 합을 2로 나눠준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계급값이라고 얘기를 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도수 볼까요?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개수, 그걸 도수라고 합니다. 위의 표에서 60점 이상 70점 미만의 계급의 도수는 2명이다. 60에서 70에서 찾았을 때 여기 2명 이렇게 써져 있죠. 여기서 보면 61, 61. 그래서 우리가 2명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원래는 자료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나타낸 건데, 우리가 도수분표표로 나타낼 때는 우리가 계급값을 65로 얘기하는 거죠. 원래는 여기가 61 이렇게 있지만 도수분포표에서는 65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그 도수는 2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수분포표는 주어진 자료를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누고 각 계급의 도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로 자료의 전체적인 분포 상태를 알아보기 쉽도록 자료를 분류하여 표로 정리한 것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도수분포표에서의 백분율, 각 계급의 백분율은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 곱하기 100이라고 써져 있네요.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60에서 우리가 70, 여기 들어가는 인원이 2명이죠? 이거에 대한 우리가 백분율을 한번 표현해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도수의 총합, 여기 맨 밑에 도수의 총합 있죠? 이거의 그 계급의 도수, 도수의 총합이 지금 10명이잖아요. 맞습니까? 그 10명 중에 지금 몇 명이죠? 2명이고 곱하기 100. 이걸 계산을 하니 몇 프로가 나옵니까? 20%가 나온다. 20%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죠? 이렇게 퍼센테이지로서도 우리가 나타내 줄 수가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우리가 봤고요. 설명, 계급, 계급의 크기, 계급값, 도수는 항상 단위를 포함하여 쓴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이건 읽어보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실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어느 반 학생 40명의 하루 동안 컴퓨터 사용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 분포 표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계급의 크기를 구하시오. 계급의 크기는 여기 5, 10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가 되는 겁니까? 5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되고, 계급의 개수는요? 지금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우리가 6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A에 알맞는 계급을 구하시오. 그럼 여기는 20 이상 맞습니까? 25.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고요. 네 번째, 컴퓨터 사용 시간이 27분인 학생이 속하는 계급을 구하시오. 그 계급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25부터 얼마죠? 지금 30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5 이상, 30 미만. 맞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속하는 거죠. 그리고 25분 이상, 그 다음에 30분 미만의 계급의 도수를 구하시오. 여기 인원을 구하라는 뜻이네요. 그럼 여기 주어져 있는 인원들을 다 더해서 얼마가 돼야 된다? 40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다 더해볼까요? 얘랑 얘랑 더하면 6이고 더하면 29고, 그래서 얘네 더하면 35고, 여기 2가 있으니까 여기는 3,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컴퓨터 사용 시간이 많은 쪽에서 13번째인 학생이 속하는 계급을 구하시오. 그러면 매 마지막이 제일 많이 쓰였으니까 2명, 3명, 여기까지 가면 23명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속하는 계급은 뭐가 됩니까? 20 이상, 25 미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일곱 번째, 25분 미만인 학생 수를 구하세요. 그럼 25분 미만인 학생은 요거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35명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근데 만약 25분 미만의 학생 수에 대한 백분율을 표현하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까? 40분에 전체 35가 있고 곱하기 100% 해서 우리가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요 정도만 쓸게요.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오른쪽은 지영이네 학교 1학년 학생들이 등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 표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등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5분 이상 10분 미만인 학생이 1학년 전체의 20%라고 했을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가 전체의 몇 프로라고요? 20%라고요. 그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12명 전체 인원은 20% 대 100%, 이렇게 우리가 풀어도 되죠. 비율을 이용해서요. 맞습니까? 그러면 얘랑 얘랑 약분하면 1대 5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은 거죠. 얘랑 얘랑 곱한 거와 얘랑 얘랑 곱한 게 같기 때문에 전체 인원은 얼마다? 60명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까지가 16명, 여기 합치면 얼마입니까? 19명. 그래서 얘네 둘을 합치면 35이고 A라는 것은 25명이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15분 이상인 학생은 1학년 전체의 몇 프로인가? 그러면 우리가 15분 이상인 건 이거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전체 60분에 얼마가 있습니까? 19 곱하기 얼마? 100% 이용해서 표현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계산을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결해 줄 수가 있겠다. 그 다음 도수분포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자료에서 가장 큰 별량과 가장 작은 별량을 찾는다. 그래서 1에 두 별량이 포함되면서 계급의 개수가 보통 5개에서 15개가 되도록 계급의 크기를 정한다. 이때 계급의 개수가 너무 많거나 적으면 자료의 분포 상태를 쉽게 알 수가 없다. 각 계급에 속하는 별량의 개수를 세어 계급의 도수를 구한다. 그때 표현할 때는 우리가 이런 걸 쓰던가 다음같이 이런 거를 쓰면 편한다. 계급의 크기는 모두 같게 해야 되고요. 계급을 나타낼 때 뭐뭐 이상 뭐뭐 미만을 정확히 사용하여 자료가 중복되어 두 계급에 속하거나 자료가 누락되어 속하는 계급이 없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계급을 구분할 때 보통 이상 미만을 사용하지만 자료의 특성에 따라 초과 이하를 사용할 수도 있다. 위에서 만든 도수분포표를 우리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자료의 분포 상태를 쉽게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계급의 개수를 원하는 만큼 정할 수가 있고요. 각 계급의 도수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료의 개수가 너무 많거나 또한 자료가 분포한 범위가 넓을 때 자료를 정리하기 또 유용하다. 하지만 단점은요.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정확한 값은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처음에 봤듯이 어떤 걸 알 수가 있었습니까? 정확한 값은 61이었는데 계급 값은 65라고 우리가 확인했죠. 그래서 정확한 값은 알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급의 개수가 너무 적으면 자료의 분포 상태를 잘 알 수 없고, 너무 많으면 별량을 계급으로 나눈 의미가 없어져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집단 전체의 평균 구하기. 오른쪽 표와 같이 A명의 평균이 X점, B명의 평균이 Y점일 때 A 더하기 B명 전체의 평균은 다음같이 구할 수가 있다. 학생의 총합은 얘랑 더해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점수의 총합은 A에다가 X를 곱하고 B에다가 Y를 곱해서 합쳐서 우리가 전체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볼까요? 전체 학생에 대해서 예제 나온 거, 학생 수의 총합은 얘와 얘를 더해줘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점수의 총합은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서 우리가 나타낸 다음에 그걸 나눠서 표현하니 다음같이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해 줄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된 친구들은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다음은 희경이네 중학교 1학년 남학생 30명의 공 던지기 기록을 우리가 나타낸 것이다. 계급의 크기를 5m로 하여 도수 분포표를 완성하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가장 많은 거와 가장 적은 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가장 적은 것은 20,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것은 지금 얼마입니까? 44라는 게 눈에 보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써주면 되겠습니까? 20 이상, 25 미만,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여기 이상 미만은 이제 생략하고 25에서 30, 그 다음에 30 이상 35, 그 다음에 35에서 40, 그 다음에 40 이상 45 미만까지 우리가 표현해 줄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걸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하나, 둘, 20에서 25 미만인 거 찾아보죠. 3개,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4개,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죠? 또 있나요? 네, 없네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걸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쓸게요. 정자로 쓴다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5에서 30인 거 우리가 찾아보면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넷, 그 다음에 다섯, 그 다음에 여섯, 그 다음에 일곱, 여덟. 그쵸? 여덟. 그러면 어떻게 씁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써도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써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것도 다 채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도수표를 완성해 줄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떠한 내용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도수 분포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계급값, 그리고 도수의 총합, 그거에 대한 도수. 맞습니까? 이러한 자료를 도수 분포표로 나타내 줄 수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쭉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 백분율 나타낸 것까지 알아보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우리가 예제들을 쭉 풀어봤죠? 이해됩니까? 퍼센테이지로 우리가 푸는 것도 했다. 그쵸? 이 정답이 예쁘게 나오진 않는데요. 이 정도만 우리가 그래서 써놓을게요. 그리고 도수 분포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장점과 단점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확인해 보고요. 그와 관련된 문제까지 해결해 봤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